여러분 Happy Children's Day!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날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좀 재밌게 놀았나요? 이제 중간고사인 친구들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이제 여러분 뭐 거의 해방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이 힘들었던 지긋지긋했던 중간고사가 다 끝이 나고요. 여러분 아마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없었던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날 막 선물도 받고 부모님한테도 막 뭐 약간의 축하를 좀 받고 되게 대단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오니까 뭐 나 이제 어린이 아니라고 별거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엘리아이 초등학교 친구들은 뭐 지금 또 어린이날이라고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 뭐 저거 사달라 하면서 또 재밌게 여러분 시간 보내고 계시죠. 어쨌든 여러분 중간고사가 드디어 끝이 났어요. 이제 실시간 게시판도 끝이 났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뭐 그래도 이번 주에 혹시 중간고사가 끝난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도 좀 편안하게 쉬시고 리프레시 하시고 그리고 또 공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맨날 공부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공부하는 것만큼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가끔 하는 말인데, 질주하는 자동차,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결국엔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정 만수르라고 할지라도 진짜 어느 정도 내가 좀 휴식을 취하고 쉼이 있으면서 충전하는 시간이 없고 뭐 바로 공부를 시작하거나 뭐 그러시면요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슬럼프가 올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시험 끝나고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요 그냥 푹 쉬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난 그 주는 그냥 쭉 놀아버려도 되고, 솔직히 학원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많게는 한 열흘까지는 푹 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너희들이 어휘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능률복화, 우리 주니어 능률복화의 뭐 레벨2 실력편이나 수급편까지도 이번 주에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푹 쉬시고, 그리고 슬슬 어휘 또 공부하시면서 우리 나중에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부터는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 돼서 5월 달밖에는 사실 충전하면서 또 내 실력을 올릴 시간이 이때밖에 없거든. 5월 달에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놀러가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또 그거에 너무 휩쓸리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충전하셨으면 다시 돌아오세요. 공부하시러. 여러분 좀 말이 길었네요. 오늘의 사연 소개합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 제 고민이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친해지면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땐 뭐 말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닐 때는 말도 잘 못하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뭐 초딩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중학생 되니까 학교에서 발표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데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살아야 되나 싶어요. 또 학교에서 발표를 자발적으로 해야지 생기부도 잘 적힐 텐데, 생기부 여러분 아시죠? 생활기록부. 그리고 새 학기를 시작했을 때 친구도 없어가지고 혼자 다니고, 다른 애들은 이미 친구 생겼는데 막 나만 친구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때도 고민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친구가 생기기는 했지만, 뭐 이뿐만 아니라 자기 할 말도 못하고, 누가 발표시키면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떨리고, 말하고 싶은데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학교에서도 친구 한 명 없어가지고, 학원에서도 또르르 이렇게 적어줬네요. 누나쌤, 혹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좀 극복하는 법, MBTI에서 E 말고 I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발표 안 하면 생기부나 수행평가에 영향 많이 갈까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들이랑 수다도 떨고 막 친해지고 그러던데, 진짜 부러워요. 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긴 사연이었습니다. 사연만 읽었는데도 한 2분이 간 것 같아.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MBTI가 I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MBTI가 대표적으로 E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원래 E였을까? 여러분 MBTI라고 하는 게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자기가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 뭐 성격 이런 것들은 물론 있죠. 약간 이제 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막 놀이터에서 뛰노는 거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그런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선천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났을 때 그 기질을 지금 뭐 평생토록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MBTI가 나의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심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굉장히 외향적인 스타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어떤 친구를 만나냐 또는 어떤 경험을 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청소년기거든. 그래서 20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MBTI가 2로 시작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이 좀 외향적인 스타일인데 원래부터 외향적인 스타일이었냐? 그것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MBTI라는 게 없어서 그 세대 MBTI가 뭐였는지는 뭐 지금 모르겠지만요. 선생님이 그냥 생각하기로는 아마 I로 시작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선생님은 놀이터에 가는 거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선생님 놀이터에서 막 활동적으로 노는 거 되게 싫어해. 그리고 생일 파티 같은 것도 친구들 모아서 선생님 생일 파티 한 적 한 번도 없어. 왜? 그 친구들한테 내 생일 파티에 와라고 막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조차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뭐 친한 친구들 뭐 한두 명만 모아가지고 그냥 뭐 이제 선생님 엄마랑 같이 뭐 그냥 63빌딩 뭐 이런 데 가면서 놀고 정말 뭐 소수로 놀았습니다. 막 친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도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내가 내향적이고 좀 소극적인 스타일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는 진짜 아이였을 것 같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되고서 선생님이 슬슬 성격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중학교 들어와서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베프가 선생님 이제 포함해서 4명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을 제외하고 한 2명 정도는 굉장히 좀 외향적인 스타일이었고, 한 명은 선생님이랑 약간 성격 좀 비슷한 스타일이었는데, 어쨌든 외향적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막 학교 끝나고 수도가에서 막 물장난, 막 물놀이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막 이제 막 떡볶이도 먹고 막 그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선생님도 그 친구들의 성격을 되게 많이 닮아가더라고. 그래서 점점 성격이 좀 외향적으로 많이 변해갔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 사연 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발표를 굉장히 잘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처음에는 발표를 굉장히 못했어요. 발표라고 하는 거 사실 지금 강의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데, 선생님도 목소리 되게 기어 들어갔었고, 특히 선생님도 강의를 대치동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막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서 그 연구 강의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의자에 앉아있고 또 선생님이 대표로 막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시범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때 거의 10년 전인데 처음 시작할 때인데 선생님이 그 여기 딱 칠판 앞에 나와가지고 울었어요. 20대 초반인데 선생님 나이가 그때 막 그냥 운 게 아니라 막 강의를 하려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막 울먹울먹 거리는 거야. 너무 긴장이 많이 되니까 아예 막 진짜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목소리도 막 이렇게 평탄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막 울컥울컥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랬던 선생님이 지금은 뭐 지금 카메라 앞에서도 말 엄청 잘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선생님이 변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I로 시작하는 이 내성적인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좀 발표 같은 거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선생님이 썼던 방법을 조금 말을 하려고 해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딱 발표하러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너희들 중학교에서 발표할 일이 이제 슬슬 생길 텐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고 회사 들어가면요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해야 될 일이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막 목소리 기어 들어가지고 막 목소리 떨리고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면 이제 곤란하겠죠.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단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그냥 나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실에서 오늘 발표를 하는 게 내가 오늘 뭐 갑자기 즉흥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수행평가 같은 거 하면은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 그 날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엄청 많이 좀 준비를 하고 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또 내가 딱 발표해야 되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가 그 교실 앞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설명을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시뮬레이션이 뭡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발표하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들어오는 것까지 그 단계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상상해보라는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 상상하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하잖아. 그러면 막상 나갔을 때 떨리긴 떨리지. 당연히 긴장은 되지. 사람들이 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 머릿속으로 이미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상을 많이 해왔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으면요. 내가 준비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표할 때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굉장히 당당하게 발표를 하고 내가 뭐 어떻게 뭐 아이 컨택을 굉장히 잘하거나 제스처를 하면서 막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발표를 만약에 하면 쪽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보통 발표를 할 때 제가 그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뭐더라, 막 이러면서 막 약간 막 암기하는 것도 생각하고 뭐 아니면 대본 있으면 좀 보다가 아이 컨택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수가 더 많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발표를 잘하는 게 왠지 내가 너무 쑥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막 너무 괜히 쪽팔릴까봐 좀 내가 더 막 이런 식으로 막 제스처 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칠판 앞에 딱 나와가지고 애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쪽 하면서 목소리 기어 들어가면서 하면서 막 내가 다음 말 기억 안 나는 척 막 허공 보고 이게 훨씬 더 쪽팔린 얘기예요. 훨씬 더 이상하게 보여. 뭐야? 저기 나와서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굉장히 지금 당당하다.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를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써 나 자신을 좀 과대평가를 해서 교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발표할 때는.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는 일단 내가 너무 이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면요. 한 명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한 명을 딱 겨냥을 해서 그 한 명을 보고 계속 얘기하세요. 걔한테 대화하듯이. 근데 그 한 명이 바로 앞에 있는 애는 안 돼. 그러면은 아이 컨택이 되게 이상하게 되거든. 가장 멀리 뒤에 앉아있는 걔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걔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아이 컨택하면서 내가 발표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우면이 뒤에 어떤 애를 그냥 쳐다보면서 걔한테만 얘기한다. 1대1이라고 생각하면서 걔한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든지 그 사람을 딱 겨냥해서 바라보는 것도 부끄러워. 그러면은 우리 보통 그 교실 뒤편에 뭐 붙어있는 표지판이나 뭐 게시판이나 뭐 시계 같은 거나 어떤 물체가 있잖아. 그 물체만 바라보면서 걔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여러분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요 훨씬 더 아이 컨택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누구 하나를 딱 바라보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발표하실 때 내가 준비한 대본 그대로 내가 연습한 거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대본을 썼다? 뭐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대본을 썼겠지. 그런데 그 대본을 쓴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즉흥적으로 애드립하고 변형해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 없고 내가 어떤 내용을 통째로 빼먹었다고 해도 내가 그걸 당황하지만 않게 보이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연습한 그대로 또는 내가 암기한 그대로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긴장되고 까먹을까봐 힘드니까 그냥 내가 큰 줄기만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애드립으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본 속에서 다음에 할 말이 막 기억이 안 나거나 내가 기억하고 싶으면 자꾸 막 이렇게 허공을 쳐다보게 돼 있어. 허공. 다음 문장 뭐였지? 막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막 너무 내가 연습한 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 때문이거든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그 압박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질문한 거 몇 개만 좀 대답할게요. 중딩 때 발표 안 하면 생기부나 수행평가에 영향 많이 갈까요? 땡!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발표해도요, 전혀 문제 없고 수행평가에 아무 영향 없어요. 수행평가는 오히려 딱 내가 이제 지켜야 될 마감일까지 수행평가를 성실히 해서 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태도가 불량하지 않으면 발표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뭐 태도 점수가 깎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기부나 수행평가에 영향 많이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다른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수다 떨고 친해지고 뭐 그러던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선생님이랑 수다 막 떨고 막 선생님 편하게 보는 그런 친구들보다 오히려 선생님이 조금 어려워하면서 제가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예의 갖춰서 얘기하는 학생을 훨씬 더 예뻐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선생님을 좀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마음속으로는 예뻐합니다. 태도 점수도 잘 쓰고요. 그러니까 절대 뭐 내 성격이 적극적이고 막 왈가닥 이게 아니어서 선생님이랑 못 친해지고 이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소심한 성격을 막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는 없어. 다 고유의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발표할 때 이럴 때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조금만 주의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좀 영상 길어졌네요. 좀 팁을 3가지를 드리느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